흔히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매우 비슷해서 뿌리가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른 어족으로 분류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랜 이웃으로 살며 닮아버린 남남인 셈인 거죠. 언어의 뿌리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초 어휘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외부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 수천 년이 지나도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숫자 1, 2, 3은 고유 한국어로 하나, 둘, 셋이죠. 고유 일본어로는 히토츠, 후타츠, 미츠입니다. 전혀 다르죠. 또 물은 미즈, 눈은 매, 입은 구치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인 영어와 독일어와 비교해보면 정말 남남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언어는 결국 어느 어족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어는 한국어족, 일본어는 일본어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문장에서 단어 변환만으로도 일본어를 얼추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언어 동조대 현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뿌리가 다른 언어들이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수천 년간 교류하며 살다 보면 서로의 문법이나 소리 체계가 닮아가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유전적인 뿌리가 달라도 문법적 설계도가 비슷하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두 나라 모두 한자어를 차용하기 때문에 음독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는 준비, 무료는 무료 같은 단어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품사의 분류와 성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어는 형용사가 매우 많은 언어입니다. 얼큰하다, 든든하다, 답답하다 같은 형용사는 외국어로 딱 맞는 표현을 찾기도 쉽지 않죠. 그 이유는 한국어는 대상을 규정하거나 분석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전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감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일본어는 명사가 매우 많은 언어입니다. 코레모비, 네코지타, 카오다시 같은 명사는 일본어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풀어서 설명해야 하죠. 그 이유는 일본어는 사건을 움직이는 과정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상태나 결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 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색깔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말에는 색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수십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빨갛다, 푸르스름하다, 히프였다처럼 정확한 색의 명칭보다는 색에서 받는 느낌을 변화시키는 데 능숙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보는 이나 사물의 배치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느낌도 형용사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어에는 수백 가지의 전통색 명사를 포함해 매우 많은 색깔 명사가 존재합니다. 사쿠라이로, 모모이로처럼 비슷한 계열의 색깔들까지 사물의 색에 빗대어 명사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일본어에서 형용사로 인정되는 색은 단 4가지, 빨강, 파랑, 검정, 하양뿐이고 느낌을 표현하려면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그 사회의 문화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시대상이나 유행에 민감한 한국은 트렌드에 발맞춰 아주 빠르게 변하는 사회입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멋진 유행은 무조건 빨리 적용해야 하죠. 형용사의 진심인 한국어의 특징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답답하다, 편리하다, 못생겼다, 예쁘다 같은 형용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유행을 무서운 속도로 다 같이 따라가죠.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주는 느낌을 잘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에서 형용사 중심적인 한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질서와 매뉴얼의 사회인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명사의 진심인 일본어의 특징은 대상을 고정시킵니다. 일본 사회가 도장, 팩스, 종이 서류라는 물리적 실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상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이 많은 일본은 대응 방식을 모두 매뉴얼화 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규정에 나를 맞추어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와 매뉴얼은 고정된 명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정적인 일본 사회에 더 안정감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일본의 문화에서 명사 중심적인 일본어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두 나라의 언어마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이는 두 언어의 세상을 묘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세상에는 약 7,1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양한 걸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다면 외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떠세요?